you can see, Atlas really does stand up the way that we show in our videos online. And we get tons of questions about this. Zach, while we have everyone here, do you want to provide a little bit of insight into how we made that decision? On natural walking just for this performance, and I think we've done something really special. We've also been at this robotics thing for a while, and we've learned that there's more to it than just copying nature. We can pick the best parts of what nature has to offer and do better in others. So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We've also designed Atlas's head and face very purposefully. We want folks working with Atlas to know that Atlas is a help. 자, 코스피가 처음으로 이제 5천선을 또 돌파를 했죠, 지난주에. 그런데 시가총액 3위로 이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한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 현대자동차 빼놓을 수 없죠. 보면은요, 불과 3개월 한 전까지만 해도 주당 24만 9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가 3개월 만인 지난 22일에 최고가 59만 원을 딱 찍고 하는 등 굉장히 좀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주가를 상승한 그 이유,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So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자, 바로 그 아틀라스입니다. 요새 굉장히 또 화제인데, 일단 이 아틀라스가 뭔데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네,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는 CES라는 굉장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최대 가전 IT 이 전시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지금 사람들에게 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요. 여기에서 심지어 2026 베스트 로봇상까지. 베스트 로봇상?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 스펙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일단 이 아틀라스가 190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이제 온몸에 다 달고 있어서 360도 주변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보다 크군요. 네, 그리고 50kg까지 하중을 견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만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뜨겁거나 덥거나 이런 거 춥거나 이거 가리지 않고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40도 뜨거운 환경까지 모두 다 작업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해서 사람 손을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로봇의 중점은 뭐냐면 산업화에 특화된 로봇이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 이 상황에 굉장히 저 로봇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될 여지가 있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환경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로봇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이 현대차 하면은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그래도 그럴 게 이 로봇을 만들었던 그 자회사가 이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건데 여기도 상당히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2021년에 인수한 로봇 회사예요. 2021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빌리티라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던 그런 시기인데요. 사실은 이 회사는 1992년에 미국 MIT에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가 21년에 현대차가 인수를 하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당시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는 부분이에요. 지분 21.9% 정도를 직접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개인 주머니에서 수천억 원을 꺼냈다라는 건 그만큼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개예요. 사족 보행이 가능한 이런 로봇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택 경호에 투입이 되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 2024년 4월 정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 유압식 아틀라스가 계속 넘어지고 저렇게 구르고 실패하는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건 과거군요. 맞아요. 근데 저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HD 아틀라스와의 작별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은퇴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다음 날이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새로워진 전기식 아틀라스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때 충격받은 게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보시면 예. 상상을 못한 각도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게다가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배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짧게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까 그 MIT에서 출발했다 했나요, 미국?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인수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냐? 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예. 계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기는 해요. 여전히 CEO도 미국인, 본사도 미국 회사, 엔지니어도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다만 그럼 현대차는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번 CES 발표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이 구동 장치를 현대 모비스에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즉 우리나라 예.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상업화하는 것, 양산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대차가 굉장히 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설명 있습니다. 주신 게 명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국적 이런 것도 궁금했지만 기술력이 제일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기존에 그 공개됐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이 아틀라스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걸까? 저희가 한번 차이점으로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 이것이 다르다. 뭘까요? 남다른 역동성, 이 키워드가 뜨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이 아틀라스의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백덤블링 영상입니다. 예. 이 백덤블링이라고 하는 게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거잖아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이 장면입니다. 네. 이게 근데 오. 왜 화제가 됐느냐? 예. 바로 저 삐끗 하는 순간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균형을 잡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입력된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수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중국산 예. 로봇들도 뒤돌기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일부 영상들 보면 착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뭐 자세를 못 잡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간처럼 빠르게 반응하고 몸을 비틀면서 균형을 잡는 이런 아틀라스의 역동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학습하듯이 이미 알고 있듯이 상황이 생겨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순발력이 굉장히 예. 좋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다르다고 해요.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다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압도적인 파워와 관절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실까요? 이 아틀라스가요, 50kg의 하중을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실제로 그 구현하는 영상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저렇게 무거운 거를 그냥 한 손에 들어요. 두 손이구나. 두 손에 들어요. 네, 두 손이네. 네, 그리고 머리 위로 들 수 있는 건 30kg까지라고 합니다. 오. 나중에 또 보완이 되겠죠. 요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곧바로 이 관절 돌려서 뒤로 일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구조가 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뒤에서 작업 필요하면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관절만 빙글 돌려서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앞뒤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기가 일을 한다면 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 로봇이 이제 일하게 될 공간이 굉장히 좁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람이면은 그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공간도 좁아도 많이 하죠. 필요하고. 네. 근데 저 친구 이제 공간 감각이 이제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사람 같아요. 세심하게 잡는데요. 네,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반응 속도라든가 저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라든가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아틀라스와 옵티머스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두 개가 약간 용도에 따른 차이는 좀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비교하자면 우리가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위가 있고 네. 두꺼운 강철을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고 뭐 요리할 때 쓰는 가위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 훌륭한 가위이지만 쓰임새가 다른 것.
그런 것에 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절 개수 같은 것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56개의 관절이 있고 옵티머스는 40개 정도의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꺾이는 부분이 많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특히 인간의 손을 굉장히 잘 모방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계란 잡고 공 잡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걸 들거나 산업 현장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쓰임새가 다르게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또 있대요. 이거는 좀 아틀라스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것이 다르다.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곽 작가님 사실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원래 스스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 로봇이 양산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게 1986년입니다. 금년이 로봇 생산 40주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로봇이 왜 이렇게 더 많이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스스로 유연하게 사람처럼 판단하는 이 인공지능 기능이 요즘 대폭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똑같이 그대로 하기 위해서 로봇들을 많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로봇팔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로봇팔이 움직일 때에 그 관절 각도 하나하나를 다 입력을 해줘가지고 항상 움직일 때마다 정확하게 그 각도로 움직이는 일만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로봇이 사용할 때의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나온 인공지능 로봇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장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떨어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의 팔에 움직여야 하는 뭐 각도, 거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다 계산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의 로봇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편하게 마치 사람에게 일시키듯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사람이 박스 뚜껑을 이렇게 막 닫으려고 하니까 저거를 열고 지금 보면은 마치 로봇이 뭔가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행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로봇이 관절을 움직이는 각도라든가 뭐 팔을 움직이는 거리 같은 게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보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저 물건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계속 보완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죠.